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를 자주자주 확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댓글을 보면 제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신 지 1년 정도 되신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저를 뭐 욕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인내하고 버티셨는데, 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이제 확신이 지쳐서 무너진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 내가 투자를 했는데 뭐 결과가 나와야, 결과가 나와야 확신을 갖죠. 재미도 있고. 근데 뭐 이건 지금 현재 뭐 시장 상황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못 가지시겠지만 뉴스를 하나하나 이게 차곡차곡 보다 보면 지금 현재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어떤 그런 인프라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와중이지 지금 현재 축소되고 있는 와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일단 현재는 전 세계 이제 가장 큰 이 금융시장의 화두가 뭐냐면 금리 인상과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떠나서 여기 보면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몬이 뭐 경제가 10년 중에 뭐 가장 크게 뭐 지금 회복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뭐 그래서 연준에서 4번 이상 이번 연도 안에 금리를 인상할 거야. 뭐 이런 거를 이제 1월 10일 날 얘기를 했거든요. 1월 10일 날 요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거고 저도 제가 코인 투자하는 거는 4차 산업 혁명으로 들어가면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영업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이제 제 능력을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저도 차라리 코인 투자가 낫겠다고 판단 내렸는데 1월 10일 날 이제 JP 모건 제이미 다이몬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확히 5일이 지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금리 인상이 6번에서 7번 될 수 있다. could be라는 얘기 썼단 얘기는 확실한다. 메이크 슈어 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금리에 관해서. 근데 이 CNBC나 CNN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은 보통 대중들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될 거야. 6에서 7차례 될 거야. 이런 걸 계속 보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보통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되면 주식은 폭락할 거야. 부동산은 폭락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이 다 이제 현금화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사실상. 그게 이제 확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이게 하나의 여론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 강조해서 특히나 전 세계 어떻게 보면 JP 모건이라고 하면 금융시장에서도 1, 2순위 정도 있는 네임드가 있는 데인데 거기 회장이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한다. 5일 주기로. 과연 뭘까요? 진실이 과연 뭘까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침판이 있고 명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나침판이 북쪽을 빨간 화살표가 북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이게 흔들리죠. 예, 이 나침판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뭐 그럴 수밖에 저는 이해해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지금 현재 상황이죠. 아,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코인 투자한 게 과연 잘한 일일까? 복잡다단한 거죠. 아주. 저는 뭐 국내 한국은 금리 인상을 했어요. 물론. 근데 저는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제 채널 하는 동안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아마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매수 전에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이 뭐 비트코인은 어떻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100% 확신을 하더라고요. 100% 그러니까 시세가 받쳐주니까 거기서 이제 확신이 나오는 거고 XRP는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고 가격이 안 받쳐주니까 확신이 없는 거고 WRX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인도 시장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바이낸스 창펑자오가 WRX, 와지어 X를 밀어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과연 인도 시장은 어떻게 될까? 자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전에 철저한 사전 분석이 있은 후에
코인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코인을 먼저 매수를 하고 물리면 그때서부터 이제 분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튜버를 찾아봐. 이 유튜버, 저 유튜버를 찾아보는 게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구글링을 해서 퍼즐 조각을 내 자신이 맞춰야 되죠. 예. 그래야 뭐 네오코인이 어떻느니 이게 결론이 나는 거고, 뭐 비트코인 캐시는 팀 드레이퍼가 뭐 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인지, 예. 왜 여기 그냥 있는지, 체인링크는 오라클 쪽에서 과연 어떤 건지, 디센트럴랜드는 메타버스 상에서 샌드박스와 과연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예. 그리고 이더리움 포스로 전향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과연 어떻게 될지. 찰리 내가 생각하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방향성과 베리 실버트가 생각하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방향성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가격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상황이. 예,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 보면 결국엔 내가 왜 투자를 했는지도 모르죠. 예, 저는 어차피 베리 실버트가 생각하는 거 그 외에 뭐 이 코인 생태계하고 관련된 인물들이 벌써 지난 뭐 5년 전에 했던 얘기를 다 되짚어가지고 저는 확신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10분의 1 정도 양을 이더리움 클래식을 저는 뭐 확보를 해서 여기서 가격이 까져도 안 흔들리는 거고, 파일 코인도 마찬가지로 포스로 전향되면서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향되면서 이 친구가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할 위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쇠카이어 캐피탈이라고 있는데 전 세계 이제 벤처 투자계에서 가장 큰 자금을 운용하는데요. 그들도 왜 파일 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재민이는 과연 무슨 관련이, 쌍둥이 형제는 과연 왜 파일 코인을 립을 많이 했었는지, 베리는 왜 파일 코인을 여기 상품으로 등장을 시켰는지, 요걸 다 호라이젠, 뭐 라이트코인, 라이브피어, 솔라나, 스텔라루멘. 솔라나도 사람들이 확신을 하죠.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몇몇 개 코인 빼고는 크나큰 시세 상승의 퍼포먼스를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와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런 거지. 지캐시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더리움 2.0이 구현되면서 이제 많은 일이 있을 거고, 어쨌건 현재 상황에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진하든 안 하든 그거는 마지막에 판단은 개인이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생각한 분석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직진하는 거고,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금리 인상 뭐 올해 안에 6, 7에 할 거야. 그러면은 주식시장 6, 70% 폭락을 할 거고, 집값도 폭락을 하겠구나. 판단하면 지금 다 팔아야죠. 마지막 판단은 이츠업 투유예요. 말 그대로. 그냥 너 자신이 판단해라. 너가 알아서 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7가지 종류의 디지털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는 영국 최초의 암호화폐 카페 내부 해가지고 여기 뭐 백인은 아닌데 어쨌건 뭐 이분이 뭐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26세래요. 그래서 뭐 타야부 샤피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차이 에이다 커피숍을 차렸고 7종류의 인기 있는 디지털 코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코인들이냐, 일단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XRP, 버지코인, 라이트코인, 호라이젠까지. 호라이젠은 제가 채널에서 많이 언급을 해서 사람들이 이게 인기가 되게 많은 줄 아는데 진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 중에도 지캐시 투자하거나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 향후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부 극소수만 투자를 하지, 많은 사람들은 호라이젠에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영국의 뭐 크립토 투자자이면서 뭐 이 카페 사업 하는 사람이 호라이젠도 언급을 했네요. 되게 의외성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버지도 투자를 했다는 게 되게 놀랍네요. 그러니까 예전 버지를 안다는 얘기는 사실은 몇 년 전, 한 5년 전서부터 코인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이건 또 대중들한테 되게 잊혀진 코인 중에 하나인데,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자, 그걸 한다. 그리고
이더리움 거시경제 공포로 하락하는데 온체인 지표는 지금 현재 건전하다. 그래서 뭐 해시레이트나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은 뭐 해시레이트는 건전하다라는 얘기가 온체인 지표로 나와 있고, 중요한 건 올해 중반으로 예정된 포스 전환 업데이트가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채굴량이 극도로 감소할 거예요. 그러면서 포스로 전환하면서 거래소들이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묶이는 양이 있기 때문에, 발행되는 양보다 묶이는 양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으로 전환되면서 그 생태계 구성, 확장성이 이제 생태계 구성해주는 몇몇 개 알트코인들이 분명히 반사 이익을 분명히 볼 거고, 저는 제 채널에서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렸었어요.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 68%는 지난해 투자를 시작했다. 근데 투자 금액이 응답자의 46%가 $1,000 이하라고 답했고, 25%는 $1,000에서 $1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적은 액수를 투자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요 정도 액수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6%가 $1,000. $1,000면은 하나로 따졌을 때 12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5%는 뭐 최고 $10,000라고 했을 때 200이 안 넘는 거거든요. 요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근데 내가 확신도 없고, 그리고 42%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요 정도 액수가 적당한 거죠. 그냥 일확천금을 목표로 해서 확신이 분석이 명확하게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저는 무리수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드포크가 적용되면 발행량은 90% 감소해 이더는 디플레이션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는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격 상승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는 이더리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가격 상승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또 다른 분석체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했네요. 7월 디플레가 발생할 거다. 자, 어쨌건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관해서 이제 립을 하면서 도지코인이 일시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테슬라사가 뭐 도지코인을 사용할 거다라고 했다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폭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다시 하겠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원본 문서가 나왔는데, 일부 상품에 도지코인 결제를 채용할 거다. 일부 상품에 한해서, 그리고 도지코인만 사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쭉 읽어보니까 일부 상품에 국한된 얘기였고, 사실상 도지코인 이외에 비트 이더, 뭐 비케, 라이트코인이라든가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대부분은 아마 스테이블 코인하고 다 중장기적으로는 다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 소송 법원이 뭐 이거 디스커버리를 진행하는데 뭐 1월 14일 날이 아니라 2월 14일로 한 달 연기됐다라는 얘기가 먼저 아마 어저께 기사에 나왔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이더리움 증권 아냐 전 관계자 발언 자료 제출 요구했다. 이더리움은 왜 증권이 아니냐? 이것에 관한 명확성에 관한 거를 제출을 해라. 리플사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모든 얘기가 크립토 시장은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머지않은 시점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코인리스가 요즘에 정리를 되게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항상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코인리스부터 먼저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댓글 달아주신 분인데 자동차 업계 종사자입니다. 4차 산업으로 갈 준비를 하면서 체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수출이 줄어들고 개발도 안 합니다. 전기차는 부품수가 급격히 줄어들며 부품수가 줄어들면 자동차 정비소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며 한국의 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건 자동차 업계도 그렇고 주위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콜센터도 이제 AI로 대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며 저희가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라고 좋은 댓글을 이제 적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생계를 위해서 다니고 있는 직장들도 마찬가지로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코인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어. 내가 만약에 뾰족한 대안이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그러면 코인 투자 안 해도 되죠. 근데 어쨌건 이렇게 되리라는 거는 아마 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거고, 제가 이거는 코인하고 상관없는 건데, 한국인의 인식에, 의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27억 자산가, 27억이면은 자산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이 더 흘러가면, 더 지나면 지금 10억이 1억 가치밖에 안 되는 시절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5년 안에. 근데 27억 자산가 BMW 타는 환경미화원 해고하라. 민원이 폭주했다. 이게 민원 폭주할 일인가요? 저희 되게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산 27억 BMW 타고 출퇴근하는 환경미화원. 이 사람이 죄인인가요? 잘못한 건가요? 예. 근데 민원을 어떤 사람들이 넣었을까요? 예.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뭐 민원 넣으신 분들이 뭐 이분보다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 그 생각하는 건 맞는데 민원까지 적극적으로 늘 정도는 전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27억이 아니라 270억 있는 사람이 놀기 너무 그래서 예를 쿠팡 플렉스, 그러니까 쿠팡에서 뭐 동네에 한 두세 시간 정도 배달을 해요, 하루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건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가 되게 사람들이 국민 인식이 되게 한편으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는 좀 제가 한국을 좋아하지만 이런 건 좀 버려야 하는 게 뭐냐면, 프랑스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소형차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대형차를 선호하잖아요. 대형차를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받아서라도 대형차,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프랑스의 국민차, 예를 들어서 프랑스 국내 브랜드, 뭐 푸조라든가 이런 거를 선호를 하고, 그리고 소형차 위주로 사람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고, 더 중요한 건 이 오토바이 타는,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 빼고도 그냥 출퇴근용, 그냥 일상용으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과연 왜 그럴까요? 실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실리를. 뭐 주차할 때가 협소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지만, 실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얘네 문화는, 외국 문화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호주인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옷 되게 낡은 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한 10년 이상 된 셔츠, 막 이렇게 실밥 터지는 거 막. 그런 사람이 법원에서 판검사, 대법관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보여지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큰 차, 나보다 큰 차, 누구를 위해서 나보다 큰 차를 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남을 의식해서 그런 거거든요. 나보다. 나를 먼저 내 재정을 먼저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나이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싶고 그러니까 부채 끌어다가 카푸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 진짜 필요하면 근거리 다니면 소형차 타고 다니고, 내가 진짜 먼 거리를 다닌다. 고속도로 탈 일이 많다. 아니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대형차를 타야죠. 튼튼한 차를 타야죠. 자기 재정 한도 내에서. 근데 나보다 남을 의식해서 뭐 남을 의식해서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 내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끝부분엔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한 거일 수도 있는데, 호텔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큰 차 타고 가면, 그러니까 좋은 고급 승용차 타고 가면 조금 이렇게 대우해주고, 안 좋은 차 타고 가면, 그냥 못 본 듯, 못 본 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어쨌건 뭐
지금 현재 뭐 불안한 코인 시장, 막 지루한 코인 시장이지만 여태까지 기다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괜히 괜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어쨌건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